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이얼 브랜든입니다. 시민 중 한 분께서 저번에 댓글로 필러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요즘 조금 필러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유튜브에 필러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죠. 저는 주로 수술을 하는 사람이라 그 논란 속으로 뛰어들고 싶지는 않은데 시민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필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필러를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란을 더 키우고자 한 의도는 아닙니다. 시민 중 한 분께서 요청을 하셨고 저희 브랜드시티를 찾아주시는 시민들께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무언가를 채우는 것인데 그 필러의 역사를 보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필러를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필러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필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녹는 필러와 녹지 않는 필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녹지 않는 필러들은 말 그대로 절대로 녹지 않고 녹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평생 가지고 가게 되는 필러들이 녹지 않는 필러가 되겠고 그래서 영구 필러라고 하죠. 반대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가 녹는 필러에 속하고 칼슘 필러라든지 몇 가지 종류의 녹는 필러들이 있습니다. 성분에 따라서 지속기간은 차이가 조금씩 나고 히알루론산 필러가 지속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지속기간이 가장 짧은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왜 많이 쓰느냐,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이 히알루론산을 녹일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필러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필러를 맞으면 안 된다는 쪽의 주장은 필러가 절대로 녹지 않는다. 필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윤곽 수술에 비해 더 심하다. 이런 뉘앙스로 전달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필러 맞기를 겁내고 있고 또 다른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필러는 다 녹일 수 있다. 필러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윤곽 수술이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의 부작용이 더 심하다. 필러가 체내에 주입된 부위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자라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년 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젊고 건강한 이미지로 만드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만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자가지방 이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간단하게 넓은 부위가 아닌 콧대나 앞광대, 미간이라든가 팔자주름 같은 좁은 부위를 시술할 때에는 자가지방 이식보다는 필러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필러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굴 전체의 볼륨이나 윤곽을 개선시킬 때에는 필러보다는 자가지방 이식을 더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필러를 얼굴 전체에 맞게 되면 주입되는 양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비용 문제도 있고 필러를 많이 넣은 얼굴들은 느낌 자체가 그렇게 썩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시술을 정교하게 잘 했다 하더라도 필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는 뭔가 모르게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자가지방 이식을 했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은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의 윤곽이나 볼륨을 개선하는 데에는 자가지방 이식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논란거리로 돌아와서 필러를 맞아서 뼈가 녹았다, 필러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들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 경험이나 제가 가진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뼈가 녹는 문제, 뼈가 흡수되는 문제는 필러에 의한 것보다는 실리콘 보형물에 의한 뼈의 흡수가 훨씬 많고
거의 대부분 실리콘 보형물을 시술한 부위에서 뼈에 흡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실리콘 보형물을 쓰면 뼈에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필러를 쓰면 뼈에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극히 드문 일이냐? 그것은 두 물질이 인체 내에 어느 부위에 자리를 잡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찬반 양쪽의 주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특히 코나 턱 혹은 귀족 수술이라고 하는 부위에 많이들 쓰는데 실리콘 보형물 수술을 할 때 실리콘 보형물은 뼈와 골막 사이에 위치하게 수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뼈와 골막 사이에 실리콘 보형물이 위치해야 실리콘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거의 대부분 골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골막은 우리가 갈비를 먹을 때 갈비뼈를 싸고 있는 질긴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만약 실리콘 보형물이 골막 위에 위치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막을 박리를 해서 골막과 뼈 사이에 위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막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실리콘 보형물이 뼈를 누르게 되는데 장기간의 이 누르는 압력 때문에 뼈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필러는 이 뼈와 골막 사이에 위치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필러를 시술하는 주사 바늘이 골막을 뚫고 들어가서 뼈와 골막 사이에 주입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막은 아주 단단하게 뼈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러를 넣어봤자 우리가 원하는 볼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필러를 뼈와 골막 사이에 넣게 된다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옆으로 퍼지게 돼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필러를 맞아서 우리가 충분한 볼륨, 정면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골막 위에 근육이나 지방층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러에 의한 뼈의 흡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알루론산 필러가 절대로 녹지 않는다. 녹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녹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 이유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녹일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쓰면 다 녹습니다. 효소를 쓰는 양에 따라서 한 번만 주사해서 기존에 있던 필러가 다 녹을 수도 있고 효소의 양이 부족했다면 녹지 않고 남아있는 필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시술을 해서 다시 효소를 주사하게 되면 남아있는 필러들도 다 녹게 됩니다. 단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고 나서 몽우리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몽우리가 생긴 경우에 필러를 녹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몽우리라는 것은 안에서 누에고치가 집 짓듯이 집을 지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안쪽에 효소를 주사하지 않으면 필러를 완전히 녹이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 몽우리 같은 것이 왜 생기냐 그러면 히알루론산 필러도 아무리 인체에 있는 성분과 똑같은 성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이고 각각의 히알루론산 분자들을 엮어서 응집력을 높이는 BDD라는 각효제가 있는데 이 각효제는 완전한 이물질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분이 아니고 완전한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BDD의 함량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이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든 실리콘 보형물이든 가슴 보형물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이물질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물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2차적으로 이 이물질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캡슐이라고도 하는데 피막이라고도 하죠. 이 막을 형성해서 이물질을 둘러싸게 되면 피막 내부에 있는 이물질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 피막만이 우리 몸 속에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피막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물질로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도 이 피막, 캡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반응이 강하게 나타난 경우에 결국 피막이 두껍게 생긴 경우에 덩어리가 지게 되는 것이 몽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에 의해서 뼈의 흡수가 일어난다 또는 100% 녹지 않는다 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중력이나 얼굴 근육의 쓰임에 따라서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체에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꼭 제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은 효소에 의해서 100% 분해가 됩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는 꼭 외부에서 주사를 맞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속에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성분이 없다면 이 히알루론산 필러도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의 양에 따라서 어떤 분은 1년을 가고 어떤 분은 2년을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주 특이한 분은 보통 다른 분들은 이마에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았을 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분은 한 달이 지나니까 거의 반 이상이 녹았다고 다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특별한 시술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몸속에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러는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필러를 맞으면 콜라겐도 생기고 엘라스틴도 생겨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음 놓고 써도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BDDE라는 이 가교제 때문에 히알루론산 성분은 다 녹아 없어질 수 있지만 BDDE라는 가교제, 크로스링커라고 하는 이 가교제는 완전히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히알루론산 필러에 비해서 더 오래 걸립니다. BDDE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BDDE도 결국에는 가수분해돼서 없어지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BDDE가 중요하냐? 히알루론산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과 같은 성분입니다. 외부에서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과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BDDE는 완전히 다른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많이 남아있게 되면 이물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BDDE가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서 가수분해돼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많이 남아있게 되면 결국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필러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을 맞게 되면 이 BDD도 당연히 우리 몸속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물 반응 때문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필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시술하는 것도 너무 자주 시술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딱 정해진 용량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러를 1년에 몇 개를 맞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리기는 힘들고, 가능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시술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개수보다도 제품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필러에 포함되어 있는 가교제 BDD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BDD의 함량이 5배가 들어가 있는 필러를 1개 맞는 것보다 BDD 함량이 낮은 필러를 3개, 4개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DD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